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과 밀려드는 중국 자본, 그리고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관광 개발과 카지노 설치 논란을 보면서 제주도민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제주 사회는 험난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김희연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법률이 제주특별법입니다. 공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에 제시된 제주의 미래 비전이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입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 비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지나치게 싱가포르와 홍콩 모델에 치우쳤다며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 비전,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현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의 지정학적인 제주의 위치와 관련해서 적절한 비전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대부터 그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환경과 농업 이런 부분들이 발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골고루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강희춘 원장님,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 지금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최현 교수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분명한 지적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국제자유도시를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벤치마킹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메가 트렌드 국제화 개방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가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예. 제주도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제주도가 관광 중심에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 고민 이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희연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누굴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예.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콩,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면서 도시국가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지속가능한 개발 또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에 대한 차원의 검토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2002년도의 목적에 보면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또 제주도민의 이득에 이렇게 향유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초점으로 두고 목적을 두기 때문에 과연 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또 국가의 사업을 대변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 차원에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 조성의 법이나 목적 이 차원의 새로운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도정 질문에서도 원지사에게 질의를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개정이 돼야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상범 단장께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제자유도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금방 이제
참석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자유시의 당초 그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로 했다는 부분은 그 과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의 어떤 이 배후 시장도 없고 인구도 소규모고 지역도 좁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극복해서 세계의 자본들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도민 고용도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증대하자 이런 포부였는데 최근에 2, 3년간에 저희가 의도치 않은 이런 각종 그 투자라든지 또 인구 유입 그리고 관광객 증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제주도 자체의 수용 능력 그리고 어떤 인프라 시설 그리고 환경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문제점을 이제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떤 새로운 그 국제자유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새로운 제주 비전 이런 미래 가치를 담은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지금 중심을 두고 이제 금년에 제주 미래 비전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보면 10년 넘게 지금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자리 잡아온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비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뭐 도민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도민을 위한 그런 어떤 비전이 돼야 된다 또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도 재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이 종합계획을 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 이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이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시가 돼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더라도 상당히 대규모 개발들이 지금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위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지금처럼 필요한 건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김희연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국제자유도시의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그 홍콩 싱가포르 모델로 이렇게 봤는데 그 모델 자체가 우리 마천루처럼 이제 그 빼곡이 들어선 빌딩이 들어선 도시가 홍콩 싱가포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비전에서 대규모 사업 개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다른 사업들에게 효과가 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이제 7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JDC에서 이제 국가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와서 봤을 때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예. 또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득이 도민 사회에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지 또 환경 개발이나 파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질 않고 7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개발 사업에 매몰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지금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개발 또 이러한 또 환경 보호 또 제주도 차원에서 홍콩 싱가포르와 모델과 별다른 어떤 제주도만의 비전을 갖는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아마 원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상범 단장님, 뭐 JDC도 그렇지만 이 자본 유치,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지금 자본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JDC 또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방식으로 많은 지금 7대 선도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이런 두 축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선도 프로젝트 이 부분도 지금 2002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돼 갖고 예.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사업비가 한 6조, 7조 대의 총 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10% 정도도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 2, 3년간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투자가 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10여 년간에 안 된 상황에서 뭐를 했냐면 그 기반 시설을 닦고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들을 이제 공급 시설들을 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헬스케어 타운 뭐
영어 교육 도시, ITBT 기업들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에 조성되는 데가 아닙니다. 제주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고용이 되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가서 이제 소득도 증대하려면 이런 기반 시설을 해놔야 그런 투자 입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성 사업을 해왔는데 투자가 지금 최근에 중국인 자본을 또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과연 이 시설이 들어간 입지가 환경적으로 가능한데냐, 뭐 상하수도 공급에 문제는 없느냐, 교통이나 주민과의 어떤 그런 단절 문제는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좀 이제 그 제주도의 최대한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하자. 그리고 이런 대규모 기반 시설은 어쨌든 소규모로 이 난립되어 소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게 그게 난개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의 모델로 가져가자. 또 이제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이런 방향은 맞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 수정 제기되고 보완이 있는 조금, 문제점들을 필요하다는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윤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올해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풀뿌리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의 복지나 안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빈곤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욕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몫은 거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넘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의료,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가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거기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초반에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기할 때부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제자유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내포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희춘 원장님께서는 지금 뭐 조상범 단장과 최인 교수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 쪽에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희춘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그때 돈의 자본은 그렇게 축적이 많이 안 돼 있었고요. 예. 국내 자본도 뭐 제주도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자유도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외국 자본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옥석을 가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 자본도 일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그런 자본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관광개발 중심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난개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근데 그 2014년 10월에 우리 도에서 이 민간 사업체가 특별히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이제 제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정했죠.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제주형 자연 친화적 관광개발 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 지침 상당히 긴 이름입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좀 반영됐으니까 앞으로 이 운영 지침을 잘 활용을 하면 난개발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지사님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밝히셨던 제주 투자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보호, 투자 부분 간의 균형, 그다음에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지키는 쪽으로 도정의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문제가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있겠죠. 또 다른 문제는. 최영 교수님 말씀에 그 도민들과 이 사업장이 어떤 괴리된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강기춘 교수님 말씀한 환경적인 부분을 그렇게 제어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 고용 뭐 8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역 업체 50% 이상 그 도급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을 최대한 그 매입을 하게끔 이렇게 투자에 따른 도민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 참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춰 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최영 교수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주민들 소득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보완 대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제주의 미래 비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카지노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카지노 문제가 도민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최근에 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가 필요하다, 2-3개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 문제를 제주 미래 비전하고 같이 살펴볼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카지노에도 몇 번 가봤는데 네. 그 대부분의 카지노들은 그러니까 아주 자연 환경이 좋지 않은 싼 지역에 네. 개발이 됐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그러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마장애 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늘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질을 유지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카지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전국적인 범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시민사회의 어떤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강기춘 원장님께서는 카지노 문제, 제주의 미래 비전하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좀 곤혹을 약간 치렀습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인 그런 뭐 이제 믿음은 뭐 저는 이제 카지노를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이제 또 제주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예. 바뀐 게 아니고 네.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내에 8개 카지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겐팅 하일랜드가 하얏트 운영권을 인수를 받았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데 외국 이제 카지노 이미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뭐 저는 이제 카지노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8개 여기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투명하게 경영을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과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와 같이 관광 유치해서 어쨌든 현지에 있는 거라도 제주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우리가 조금 기존의 업체들의 역할 재정립 또 기능 재정립 이것들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시장을 우리 외국에 줄 수는 없다. 예. 확대하자는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최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도박 산업에 대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시에 고민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최근 원희룡 지사가 밝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이 국제적 수준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일단 지금 현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8군데가 있지만 상당히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적 수준이라면은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 국제적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좀
좀 규모가 큰 카지노는 두세 개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김희연 의원님 문제점 없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강기춘 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도에 지금 카지노가 8개 기존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규모 카지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는 이제 감독기구도 설치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세금도 그 정도로 받겠다. 아마 이러한 차원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 수준의 정말 대규모 카지노가 2개거든요. 예. 근데 제주도는 이 소규모 카지노가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사가 바라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 2, 3개의 대형 카지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카지노 자체에 우리가 옛날에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옛날에는 내국인 카지노 문제까지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그 이득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적 이득을 차원해서 국가에서 대규모 자본을 이제 투입하다가 또 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무서라든가 또 아니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카지노를 유입해 왔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민에게 이득은 주지 않고 그 자본 이득만 챙취하고 또 제주도민에게 폐해를 준다 그러면 아무리 지속 가능한 이 미래비전이든 국제자유도시든 이런 거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의 활력소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없이 지금 8개 카지노에서 2-3개를 더 들어온다. 이거는 아마 도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차원의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명한 어떤 국제적 기구의 감독기구 예. 또 여러 가지의 도민 이득 그다음에 도민의 이 폐해 상황의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고는 아마 도민들이 이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 우선시 하겠냐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 공감대 형성이고 그거에 따른 아까 말한 관리 감독, 예. 또 투명성, 또 도민 이익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도민 공감대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도 이제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고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카지노 문제는 도민 사회에서 계속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안입니다. 제주도의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 카지노 자체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감독기구 설치까지 이렇게 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이미 특별자치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았는데 카지노 인허가권을 이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 우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뭐 글로벌한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뭐 지금 상황을 뭐 그대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의 관할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서 어쨌든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뭐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이런 기반 시설이나 투자를 유치해서 국제적 그 수준의 관광지가 되려면 그에 따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지원 수단이 카지노가 될 수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족 단위 휴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르는 투자에 그 카지노를 그 허용해서 그 국제적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됐던 8개 카지노 돈의 영세성 그리고 이런 카지노 인허가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에이전트를 통한 그 유치하면 이제 수수료 형태로 나가는 이런 매출액에 잡히지 않는 부분, 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 좀 투명한 부분을 좀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하자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법률 단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카지노 밑그림 단계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가면서 좀 재정리하는 작업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카지노를 늘리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 이런 신호는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는 좀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카지노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자본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숙박시설, 리조트시설, 대규모 관광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연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제주 도민들한테 많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투자 자본을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획이 작성이 돼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또는 관광 개발 뭐 이런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연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본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요즘 많이 밀려오고 있죠. 결국은 이제 돈 되는 장사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요즘 시사되는 말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예.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 사회의 어떤 이득을 골고루 배분해주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 투자하는 자체도 사실은 제주도가 소규모 영세성 자본들밖에 없거든요.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자본의 수익성을 도민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해외나 아니면은 이 도외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3차에 우리가 호텔업이든 뭐 금융업이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자동차 임대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해외 자본이 거의 55%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육지 자본이든 해외 자본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득의 과실이 다시 해외로 도외로 유출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 실질적으로 경제적 체감을 느끼는 것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 투자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또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이제 난개발도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주도민에게 결론적으로 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서 국제자도시 비전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좀 해소를 해서 어차피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도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의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어쨌든 거래 자본이 투자해서 중국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모든 제주도 환경은 파괴하면서 이 과실은 전부 가져가 버리면 도민들에게 남는 것이 없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성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도정이 목표고 또 우리 의회도 연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강희춘 원장님, 어쨌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그 주민 소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대안보다 먼저 우리가 이 지역 개발의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저는 크게 두 가지 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우리 제주도민의 소득 증대. 그래서 이러한 그 최종 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볼 수 있다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됐느냐 하는 거 보니까요. 2010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013년까지 제주도는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예를 들면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입니다. 전국 3위입니다. 그다음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도 5.5% 전국 1위입니다. 1인당 지역 총소득 증가율 7.7% 전국 1위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 4.5% 전국 3위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 객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지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은 굉장히 체감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또 도민들에게 여쭤봐야 될 거 같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제주도에서 제주 사회 지표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좀 보니까요. 우리 도민들의 그 소득 만족도, 그 다음에 직업 만족도, 개인 행복도 이걸 보니까요. 소득 만족도는 2012년도에 16.7% 만족도, 14년도에는 23.8%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굉장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직업 만족도도 2012년도에 33.8%에서 2014년도에 34.5% 뭐 거의 변화가 없다. 고용의 질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만족도, 개인의 행복도도 2013년에 41.3%에서 2014년에 44.8%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낮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이 제주 개발의 이득이 지역 주민이 느끼기까지는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이득의 효과 또는 지역 개발의 효과가 여기에 유출되는 걸 좀 최소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소득화 이걸 좀 증가시켜 가지고 어쨌든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나아지진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결국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최영 교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결국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고소득자들은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데 반해서 저소득자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취업하는 거라든가 학생들의 초임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봐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 졸업시키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 문제들도 전국에 거의 제일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에 주어져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사회 안전망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발전연구 원장님도 계시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국 같은 경우에 자본의 규모 뭐 무슨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뭐 몇백 조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투자 안 한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확실한 이윤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70년대, 80년대처럼 자본 자체가 없어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투자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제주도가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기만 제공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제주도민의 발전이 아니라 제주도가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제주도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비슷한 그 문제식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현안인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최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 이게 가장 저희가 목적한 결과가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부 자본 유치나 뭐 국제 투자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순환 효과에서 낙소 효과처럼 이렇게 도민 경제 골고루 이렇게 가는 그 결과를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괴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일단 제주도가 전체적인 아까 지표 말씀은 하셨지만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유입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어떤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희망이 이제 긍정적인 면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그 과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나 뭐 이런 외부의 아까 삼성이든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한 어떤 인력 공급이나 수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제 교육, 의료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음식, 교통, 뭐 숙박 이런 3차 산업이 아니고요.
그 점차 분화된 전문 서비스업 이런 쪽에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마 그 발전의 어떤 방향을 정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치가 목표로 하는 그런 다방면의 서비스 고부가치 산업을 그 선도할 수 있는 인력들의 공급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과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그다음에 외부 자본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도민들에게 그 이익이 공유되는 거지 당장 그런 건 없이 그냥 공유만 하는 시스템은 당장 창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도를 또 할 부분은 또 하고 당장에 또 이제 면세점 이용하는 고객이 중국인들인데 다 신라 롯데 면세점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 공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그런 재원들을 그런 인력 육성이라든지 뭐 SOC 기반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뭐 3천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뭐 하나하나 열거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이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 비전의 그런 모습들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좀 광범위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 미래 비전, 제주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대표하는 게 이 국제자유도시인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상당히 좀 그 광범위한 논의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 토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산업 구조가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만 더 짚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21년에 경제지표 목표 설정을 보면 그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좀 그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제주 전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데 2021년에는 이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0%로. 그 대신에 이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84%까지 높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제주의 중요한 그 산업 기반 토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을 2021년에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지나치게 3차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기춘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시격이 맞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하는 것은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키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농업을 보면 2005년도에 18%에서 지금 2013년 한 15%. 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2021년도에 한 12%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농업을 홀대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규모도 큰 데다가 워낙 크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축소라고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국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2.3%거든요. 제주도는 지금 한 6.5배가 높고요. 2차 산업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1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저는 특별 첫 번째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활용한 이러한 고부가가치화. 그다음에 1차와 2차와 3차를 연결시킨 6차 산업화. 1차 산업 중심의 6차 산업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차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죠. 허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제주형 제조업을 합시다. 그래서 그게 제주형 제조업이 좀 되면 그게 6차 산업화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특별히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웰빙 시대, 웰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러한 1차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좀 극대화시키면 오히려 1차 산업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산업 구조는 다양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소득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그 외부 자본에 의존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관광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반성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산업구조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김희연 의원께서는 제주도 내 그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 문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없겠습니까? 우선 2021년도 이 산업 구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산업은 10%, 그다음에 2차 산업이 약 84%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예. 이것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가능한 목표를 잡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미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로 갔을 경우에는 이 목표들을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 비전이 바뀌기 전 아까 2차 산업 얘기했는데 제주도가 과연 그러면 2차 산업에 어느 정도의 이 포맷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에서도 어쨌든 지금 제조 산업에서 지식개발 산업 아니면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국제자유도시 현 시점에서 맞춰서 가는 이 문제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상에도 목표상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대로 도민이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에 농림업, 뭐 수산, 뭐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돼 있고 또 호텔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에는 과연 그 일자리,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도민 사회에 이렇게 만족될지 또 고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투자 자본 가져오는 거라든가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모든 포커스는 도민의 삶의 질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앙코르와트,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얘기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치를 해가지고 앙코르와트가 유명 관광지인데 결국은 베트남이 소유주가 거기 앙코르와트 65% 정도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네. 또 도민사회 이런 수익 구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고용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아까 말한 농림업 1차 산업 또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 비전이든 국제도시가 비전이 아니든 최종적으로는 도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산업 구조에 좀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상범 단장님, 어쨌든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다양한 그 분야의 계획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민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거는 관광개발 쪽에 지나치게 이쪽에 지금 관심이 쏠리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면 마치 뭐 관광개발처럼 뭐 이렇게 비춰지는 면이 일부 있는데 제주 지역의 전체 산업구조의 문제라든지 정말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10%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조정보다 지금 거기 국제자 종합계획에는 앞으로 이제 1차 산업에 고령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농지 이런 소유 개념도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또 하는 기회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1년에 10% 정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 자체가 어떤 전망치였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뭐 짐 로저스의 얘기를 뭐 빌리지 않아도 1차 산업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도 같이 그 농약 사용이나 이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어떤 토지 기능의 유지라든지 어떤 개발에서 어떤 1차 산업이 어떤 그 방어적 기능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또 1차 산업 그 식량, 에너지, 물 문제가 이제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한편으로는 지원 시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더 고품질화 이런 부분에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2차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1차 산업의 가공식품 이런 요소들이 제주도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어떤 수출 자유 무역 지역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그 1차 산업을 2차 산업화 그리고 3차 산업의 관광과 연계된 그 구조 속에서 최대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주도의 기존 산업을 고부가치하는데 각종 전략들이 그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제주의 미래 비전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짚어온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제주의 미래 비전을 지금과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제 자유도시가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소폭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을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 뭐 40년간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득은 한 230배 이상 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의 문제를 보면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국제 자유도시라는 비전은 사실상 제주도를 개발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운다라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소득이 10,000불 이상 이미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제 육지에서 이주해 오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주해 오는데 이런 분들을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저는 전면적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규모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항상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그 마지노선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둘의 공모에 의해서 사실은 환경을 파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파괴하든 뭘 개발을 해서 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거고 네. 그에 반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겠다. 이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사실상 개발을 해 왔고 그런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면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지노선에서 헤매지 않고도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비전으로 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정말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생활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를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경제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현재에 있어서는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희춘 원장님 지금 제주도에서도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물론 가늠할 수 있겠지만 제주의 새로운 미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대안을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저희 제주발전연구원도 이번 제주 미래 비전 용역 수립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예. 제주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우리가 설계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제주발전연구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다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크게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예. 그죠? 우리 세대의 그 만족 효용 극대화가 아니고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의 합한 그런 도민의 만족 극대화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이게 실제로 일이 추진되는데 도민들의 그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 비전과 목표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일 추진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텐데요. 뭐 과거에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도민 참여단을 구성할 겁니다. 예.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용역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이 용역 자문단의 역할은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가이드하는 역할도 하지만 저희들이 도민들로부터 수렴했던 의견들이 제대로 그 용역에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반드시 제시되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FTA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들 이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고민하면서 모든 도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인립 방식을 우리가 풀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 참여, 도민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도민 참여단 운영 그리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김미연 의원님 제주의 미래 비전 수립 용역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정말 제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지사의 도정 그 방침 보면 선별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고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연 훼손이 되면은 이런 규제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정 부분 도민사회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비전인 국제자유 도시를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 이 양날이 칼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제자유 도시로만 하면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자유로운 경제 체계로 모든 것들을 규제 완화해서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 방향 설정은 앞으로 아까 우리 최원 교수님 얘기했지만 전면 교체할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라는 틀 안에 제주도만의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두 번째는 이제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우선은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추경에서 이제 18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립 용역이 과연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용역이냐. 이게 또 한 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법적 비전인 수립 계획이 비법적 계획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이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강기춘 박사님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이 미래 비전이 나와가지고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법정 계획하고 법정 계획이 충돌했을 때는 과연 도민과 공무원은 어딜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또 관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요. 아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이 지금 국제자유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법정계획에 충실히 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완계획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가면 이런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빨리 해서 집행을 했어야 다시 우리 제주도가 하는 방향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올해야 지금 이제 계약해가지고 올 연말 되면은 이게 이제 완결된 자료가 나온다고 지금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원도정이 출발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 비전이 나오면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이나 또 개발 사업이나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도정 방침에서 1년 6개월 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잘못된 거거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최소한 올 6월 달 안에 진행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 이 자료가 지금 예산까지 다 집행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제주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 될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국제자유도시가 그동안 도민들 사회에서는 이 규제를 많이 좀 가능하면 풀어주자. 그래서 자본도 유치하고 제주를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적절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좀 충돌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충돌이 된다면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주상범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전환기적인 시점에 민선 6기에서 발표한 시책들이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놓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 투자 원칙을 선언했고 아까 또 지역 주민과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할 부분이 단기적인 시책입니다. 아까 김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 비전에는 지금 상호 충돌하는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종합계획하고 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어떤 투자의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는 좀 압도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환경에 관한 기준을 상당히 어떤 골든 룰처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약간은 벗어나거나 뭐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라산 뭐 중부터 이상은 뭐 개발을 안 한다 이런 원칙도 세웠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기준들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 도민의 참여 그리고 항상 도와 도의회 간에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고도를 완화할 때를 읍면 지역에 어디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기준은 뭐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호 충돌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회에서 시민단체와 도 정책 간의 이런 부분들도 상호 합의된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래 비전은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다음에 환경계획 그다음에 수자원 이런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보면서 미래 2030년까지의 그 필요한 수준을 어떻게 정할 거고 그 상호 가치에서 고도는 어디에는 직접 개발하고 이제 수평적 평면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정립하는 거지 어떤 그렇다고 국제자유도시를 대체하거나 어떤 전면 재검토하거나 이러기보다 어떤 국제자시와 환경적인 부분에 그 방향성을 재정립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지금 제주도특별법에 제시된 제주의 미래비전은 국제자유도시인데 이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수단의 개념으로 지금 특별자치도가 도입이 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국제자유도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 오늘 시간에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의 중요한 원인으로 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도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모든 정책들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제왕적 도지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현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양바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너무 한쪽이 너무 크거나 한쪽이 너무 작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이 양바퀴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진행 과정에서 자꾸 이 파열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를 들면 어저께 뭐 인사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도의회 지방자치법 제91조에도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왜 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오면 의장 말을 좀 따라줘야 되는 사람이 임명권자 말만 듣고 여기서 일을 안 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게끔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91조에 그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천 동의를 안 받고 임명해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생하고요. 또 이 지방의회의 권한도 스스로 지켜주는 것들이 제주도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바퀴가 잘 굴러갈끔 하고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지고 도민사회 결국은 도민들만 피곤한 거거든요. 뭐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민사회가 의회가 이제 견제하고 또 이런 국제자유도시도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도 공감대 형성도 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우리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조례 저희들 저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도의회 동의받는 거를 도가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의회의 대로
도민의 이득이 준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견제 기능이거든요, 사실은. 그 견제 기능이 없다 그러면 도가 마음대로 개발 사업이든 뭐 하고 싶은 사업, 대기업 투자, 지사 만들어 다 한다 그러면 제주도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두 바퀴 수레가 제대로 똑같이 굴러가야 된다. 이게 관건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일방적인 권한으로 몰아붙여 가면 결국은 도민 사회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희춘 원장님, 어쨌든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지금까지 현재 수립된 제주의 비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새로운 제주의 미래 비전,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지금 그 도지사의 권한 견제 문제 또는 현재 제주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그런 어떤 자치 권한의 문제, 여러 가지 좀 이 국제자유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 이게 뭐 특별자치도로 지금 돼 있지만 이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대안이 좀 모색돼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2006년 이후로 한 4천여 건의 그러한 권한을 이양을 받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그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조금 한계점이 개별적으로 우리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자치권 확보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무늬만 그런 자치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법의 그 위상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은 상당히 헌법적인 위상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뭐 그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제주도가 꼭 필요한 우리의 그런 권한 사무들은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권한이 오면은 거기에 따른 수단인 재정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이 취약했습니다. 뭐 총원 주고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좀 시각을 바꿔야 된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법의 이 전략은 제주도 발전 전략이 아니다. 중앙 발전 전략이다. 제주도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가 발전의 전략이다 하는 그런 좀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제주도를 위한 발전을 하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제주도를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의 그런 모델로 삼겠다 하는 그런 좀 시각의 교정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권한과 그다음에 자치권과 그다음에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의 끊임없는 그런 요구와 우리의 역량 강화, 또 의견의 결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자치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최영 교수님, 어쨌든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라는 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할 게 있는지,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견제와 균형, 지방적 도지사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그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도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도지사들이 그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의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로서 의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비례대표를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도정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거든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은 의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신헌법 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된 이후에 그게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건데요. 의회에 있어야 실제로 의회에서 도정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의회를 강화시켜서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 수가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거는 이제 비례대표를 증가시키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조상분 단장님 그 마무리 말씀으로 이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민들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약간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학습 효과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도 보니까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에 이렇게 권한을 넘길 때 보니까 주정부의 주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목적보다는 전국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이런 공공의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데 차원에서 주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한 이제 의회의 어떤 건전한 그 권한 그 배분이라든지 견제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분모를 찾으면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상 마무리 발언 기회는 다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10년 넘게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자리 잡아온 국제자유도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